누구세요? 왜 날 부르죠? 높은 빌딩 위, 요상한 복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지팡이와 날아다니는 카드, 인형.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 체리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맨날 티격태격하는 7살 차이 나는 고2 오빠와 자상하고 요리도 잘하는 고고학 대학 교수 아빠와 살고 있습니다. 체리의 엄마는 그녀가 5살일 때 돌아가셨죠. 체리는 오빠 도진을 따라 함께 등교하려 하고 그 이유는 오빠 친구 청명을 보기 위함. 안녕. 체리는 오빠와 같은 반 친구인 청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체리는 가장 친한 친구인 지수와 만납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착하고 이쁘고 거기다 금수저? 지수의 취미는 비디오나 사진을 찍는 것인데 주로 체리를 많이 찍죠. 이 세상에 체리 너보다 더 재밌고 귀여운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 랄라랄라라. 운동신경이 매우 좋은 체리지만 지휘봉 연습 도중 꿈에서 보았던 마법봉을 생각하다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제일 먼저 집으로 귀가한 체리는 혼자 있는 집에서 알 수 없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휘봉을 손에 꼭 쥐고서 아빠의 서고로 향합니다. 서고 안에 아무도 없지만 이상한 소리는 계속 나고 책 단 한 권만이 빛나고 있죠. 더 크로우라고 적힌 빛나는 책을 집어든 체리는 그것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멋대로 책의 잠금이 풀려집니다. 책 안에 있는 첫 번째 카드 더 윈디를 집어들고 카드의 이름을 말하자 마법진이 발동하며 엄청난 바람이 일어 책 속의 카드가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속에서 꿈에서 보았던 봉제 인형이 등장. 나는 이 카드집을 지키는 봉인의 바스꾼 케르베로스님이시다. 봉인? 케르베로스? 그래. 카드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지키는 역할을 지녔는데 카드가 몽땅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체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이 카드집 속엔 크로우 카드가 들어있었고 그 카드의 봉인이 풀리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크로우 카드는 크로우 리드라는 굉장한 마법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카드로 한 장 한 장에 생명이 있고 놀라운 힘이 담겨있죠. 캐로는 카드를 다시 모으기 위해 체리에게 협력하라 말하고 체리가 크로우 카드집을 열 수 있었던 건 조금의 마력이 있다는 뜻. 봉인의 열쇠요. 그 소녀의 이름은 체리. 열쇠요. 소녀에게 힘을 부여하라. 봉인 해제! 체리는 봉인의 열쇠가 모습을 바꾼 지팡이를 잡게 되고 이리하여 카드캡터 체리가 탄생합니다. 아니 뭐라고? 카드캡터가 되자마자 더 플라이 카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어둠의 힘을 지니고 있는 열쇠요. 여기에 너의 진정한 힘을 펼쳐 보여라. 너와의 계약에 따라 체리가 명령한다. 봉인 해제! 플라이 카드는 바람 속성 카드이기 때문에 윈디 카드로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캐로. 체리는 플라이 카드 위에 올라타고서 윈디 카드를 사용합니다. 윈디로 플라이를 구속하고 너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크로우 카드! 처음이지만 기지를 잘 발휘하여 카드를 본래대로 되돌리는데 성공! 사로잡은 플라이를 사용하여 마법봉으로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당번이라 일찍 등교한 체리는 지수의 디지털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크게 놀라고 그 소리에 몰래 숨어서 따라온 캐로가 등장하며 모든 것을 지수에게 들키고 맙니다. 한편 누군가 학교의 책상과 의자를 몽땅 엉망으로 만들어두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체리, 지수, 캐로는 밤에 만나기로 하죠. 지수는 체리를 위해 여러가지 코스튬 옷을 왕창 만들어서 나타납니다. 이날의 시작으로 체리는 다양한 배틀 코스튬을 선보이기 시작. 체리 것뿐만 아니라 캐럿 거도 준비되어 있지. 방심하고 있는 사이 크로우 카드가 나타나고 더 섀도우의 소행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그림자를 잔뜩 모았기에 그 수에서 체리가 너무 불리하고 심지어 지금은 밤이라 빛이 부족해 본체 하나만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 빛이 필요하다는 말에 지수는 학교 내부로 잠입해 모든 전등과 조명을 켜고 그러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섀도우의 본체. 이번에도 윈디를 이용해 구속한 뒤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성공! 현장 학습으로 아쿠아리움에 갔던 체리는 알 수 없는 소용돌이로 인해 사육사와 펭귄이 위험에 빠지게 된 일을 목격하고 이 만화 속 알바왕인 도진이 마침 그곳에서 알바 중이라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캐로는 그 말을 듣고 그 카드는 분명 더 워터리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터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물속에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물 밖으로 이끌어낸다고 해도 물방울로 변해 사방으로 튀어버린다면 형태가 없기에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워티는 크로우 카드 중에서도 고도의 마법을 쓰는 카드거든? 4대 원소인 대지, 물, 불, 바람 카드는 워낙 강력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물은 공격력 마법 카드라서 무지무지하게 사놨거든. 아주 무섭단 말이야. 체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만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런 체리에게 지수는 어린이용 휴대폰을 선물로 건네줍니다. 체리는 창명과 함께 다시 아쿠아리움에 오고 알바하고 있는 오빠를 또 만나죠. 둘의 대화에서 오고 가는 냉동 창고와 빙수 이야기에서 얼음을 생각해내고 그날 밤 체리는 아쿠아리움에 몰래 잠입해 워터리를 지하 1층 냉동 창고까지 유인합니다. 귀여운 얼굴로 무서운 표정을 짓는 워터리는 냉동 창고에 갇혀 그대로 얼음. 좋은 아이디어로 워터리를 카드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돌아가면서 집안일 당번을 정하는 체리네. 오늘은 체리 혼자 집안일을 다 하는 날로 청소를 하며 체리는 더 우드와 잉크가 묻은 카드를 각각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름을 적지 않아 카드는 멋대로 깨어나게 되고 더 우드 카드는 얌전하고 착한 카드라 이렇게 난동 부릴 리가 없는데 역시나 다른 카드가 더 레인이어서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 장난꾸러기 더 레인 카드를 더 워터리 카드로 구속한 후 본래대로 되돌리고 더 우드는 스스로 카드가 되어 체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난동 부리지 못하도록 체리는 바로 이름을 적고 앞으로는 까먹지 않겠다고 하죠. 다음으로 학교 뒷산숲에서 유령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리는 유령을 매우 무서워하지만 그럼에도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밤에 숲으로 향하고 빛을 따라가서 만난 것은 바로 체리의 엄마 임소아. 체리는 엄마처럼 보이는 것에 올려 가까이 향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누군가 체리를 붙잡죠. 그 덕분에 천천히 추락하게 된 체리는 마침 지나가던 오청명품에 안기게 됩니다. 기절했던 체리는 창명의 집에서 깨어나고 왜 엄마가 그곳에 유령으로 나타난 건지 의문을 품자 그것이 정말 엄마라면 체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청명. 다시 잠든 체리는 도진이 와서 데려가고 청명은 도진에게 아직도 엄마가 보이냐고 묻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도진. 그에게도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체리는 다음날 다시 도전하고 청명의 말을 떠올리며 더 이상 속지 않고 크로우 카드를 본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카드는 더 일루전. 사건을 해결하는 도진은 오랜만에 체리 곁에 있는 엄마를 보게 되죠. 체리가 걱정돼서 왔다는데 역시나 그때 도와주었던 것은 엄마. 체리는 이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꾸고 정체 모를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로는 그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닌 예지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그 꿈을 꾼 날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오고 그는 체리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는 홍콩에서 온 리 샤오랑. 다짜고짜 체리를 불러내고 마법의 나침반을 사용하여 체리가 크로우 카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더니 이제는 카드를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이 싸가지가. 체리가 캐로와 카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고 하자 파수꾼이 왜 이런 애한테 카드를 맡겼는지 알 수 없다며 대놓고 까내리고 캐로의 상징은 태양이니 불꽃이나 대지의 상징인 카드를 가지고 있냐고 묻습니다. 2달 동안 고작 모은 것이 그것이냐며 쏘아붙이더니 그냥 빼앗아가려 하는데 그 순간 도진이 나타납니다. 긴장의 대치 상황에 뜬금없이 청명이 끼어들고 청명을 보자 갑자기 샤오랑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리고 냅다 속옷 도망. 체리는 샤오랑의 일을 캐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는 아마 크로우리드의 어머니 쪽인 리씨 가문의 사람일 거라 말하는 캐로. 캐로의 주인이었던 크로우리드는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로 인해 서양 마법과 동양 마법이 섞여 있죠.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건 역시 더 썬더의 힘. 체리는 카드를 상대하기 위해 나서고 그 자리에 샤오랑도 나타납니다. 꿈에서 보았던 사람이 샤오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체리. 샤오랑의 공격에 썬더는 본래 야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샤오랑의 조언대로 섀도우 카드를 사용해 사로잡은 뒤 봉인 성공! 계속해서 체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폭발해버린 캐로. 캐로의 모습에 샤오랑은 당황하고 결국 물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브로치에 잠들어 있던 더 스워드 카드가 체리를 위협하고 이대로 칼에 찔려 만화 종영할 뻔한 순간 샤오랑이 나타나 구해줍니다.
친구의 손에서 검을 떼어놓기 위해 체리는 더 일루전 카드를 사용하고 그 틈에 검을 놓게 한 뒤 카드 봉인 성공! 모든 일이 끝나고 청명이 그 자리에 나타나고 이번에도 샤오랑은 청명을 보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체리가 청명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자 자신도 어디선가 구해온 초콜릿을 그에게 건네죠. 이렇게 카드에서도 사랑에서도 라이벌? 이후 운동의 날 체리는 지수의 엄마 임창아를 만나게 됩니다. 매우 아름다운 그녀는 장난감 회사의 사장. 임창아는 체리 아빠를 만나자 크게 놀라고 사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거기다 체리라는 이름은 그녀의 사촌이었던 임소아가 딸을 낳으면 붙여주겠다는 이름이었죠. 임창아는 사촌이었던 임소아를 각별히 아꼈었는데 그런 그녀를 체리 아빠가 뺏어갔으며 그를 만나 고생해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생각하여 크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체리 엄마는 알아주는 재벌가의 무남 동료였고 아빠는 그 당시에 시간 강사였기에 그녀가 고생할 걸 알고 집안에서 크게 반대를 했었다고 하죠. 그래도 소아가 체리 아빠와 결혼해서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 그리고 며칠 뒤 지수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담긴 상자가 열리지 않자 지수 집에 방문하고 더 쉴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드를 이용해 봉인하는 데 성공하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부케. 그 부케는 소아가 결혼식 날 들었었던 체리꽃으로 만든 부케였죠. 네 엄마 소아가 결혼식 때 들었던 부케란다. 네? 체리꽃으로 만든 부케. 그래서 이 다음에 딸을 낳으면 이름을 체리라고 지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었단다. 그 말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느낀 체리. 체리, 캐로, 샤오랑은 같은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대한 시계탑에서 크로우 카드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더 타임 카드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죠. 벌써 3번이나 시간이 되돌려졌고 이번엔 들키지 않게 접근해보는데 생각보다 눈치 빠른 녀석. 하지만 쉴드 카드를 사용해 타임의 힘을 소용없게 만들고 도망치려는 것을 샤오랑이 막아냈습니다. 체리가 카드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체리가 아닌 샤오랑에게 향하고 카드는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린 공이 큰 사람의 것이 되기에 그러한 것.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샤오랑의 먼 친척 리 메이링이 같은 반으로 전학 오게 됩니다. 먼 친척이라고 했는데 메이링은 자신이 샤오랑의 약혼자라고 소개하죠. 꽤나 곤란스러워 보이는 샤오랑. 메이링은 샤오랑처럼 크로우 카드를 모으고 있는 체리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는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고 있기에 체육의 특기를 보여주며 우쭐하는데 우리 체리도 수준급 실력이라고. 한편 이번에도 크로우 카드를 봉인하기 위해 나선 체리 앞에 더 파이트 카드가 나타나고 이 카드는 격투 전용 카드라 보다 강한 상대를 찾아 싸움을 건다고 하죠. 메이링과 승부를 겨루는 파이트. 위기의 순간 샤오랑이 나타나 구해주고 사실 메이링은 마력이 없습니다. 크로우 카드를 찾는 건 장난이 아니야. 아무튼 이제 집으로 돌아가 웨이하고. 그 순간 기습하는 파이트에게 샤오랑이 당하게 되고 화가 난 메이링이 다시 카드와 맞서 결투하지만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체리는 이전에 봉인했던 파워 카드가 생각나고 파워 카드의 힘으로 파이트와 승부에서 이겨 봉인하는데 성공! 이후 체리와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체리가 나타납니다. 도플갱어 체리는 체리의 얼굴로 못된 장난을 치고 다니죠. 그 말을 들은 캐로는 크로우 카드를 이용해 점을 한번 쳐보자고 합니다. 그 방법은 먼저 왼손으로 카드를 섞고 왼손으로 3등분 했다가 다시 하나로 합친다. 그 후 마음 가는 대로 카드를 뽑아 보이는 것과 같이 배치한다. 그 다음 눈을 감고 크로우가 만들어낸 카드여,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다오. 현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다오. 됐어! 제일 위에 있는 카드를 들춰봐.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는다. 맨 처음으로 나온 카드는 윈디로 체리가 카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카드들이 알게 된 것. 세 번째 줄에 있는 3장으로 상대 카드를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섀도우, 워터리, 일루전이 나왔죠. 그리고 맨 마지막 카드로 그 카드가 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플라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플라워를 본 체리는 복숭아 꽃을 연상하여 그 대상이 오빠임을 알아냅니다. 체리는 급하게 오빠를 찾으러 가고 도지는 도플갱어 체리를 만났다가 절벽으로 떨어지죠.
사실 도지는 처음부터 진짜 체리가 아님을 알았으며 그럼에도 계속 상냥하게 대해주자 미러는 그런 모습에 놀랍니다. 힘을 다한 도지는 기절하고 체리와 샤오랑 캐로가 그 자리에 도착하죠. 그 카드는 특수 카드로 주술 및 공격 카드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봉인하기 위해선 그 카드의 정체를 알아내어 이름을 말해야 힘을 잃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체리는 아까 점을 치며 나왔던 3장의 카드로 정체를 알아내보려 하는데 도진을 다치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던 미러는 체리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며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을 받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봉인까지 성공! 학교의 수학선생님 출산휴가를 대신해 새롭게 문연아 선생님이 부임해 옵니다. 샤오랑은 그녀에게서 큰 힘이 느껴진다고 하죠. 바로 뒤까지 왔는데 전혀 기척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한편 하교우 아이들은 사랑을 이루어주는 부적이 용하다는 말을 듣고 월봉사를 찾아왔다가 미로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문연아 선생님을 만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원령의 힘으로 미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월봉사의 외동딸. 무언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문연아 선생님은 체리가 봉인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뒤돌아 모른 척까지 해주죠. 봉인된 카드는 문연아에게 향하고 체리가 가지고 있는 편이 더 좋을 거라며 넘겨줍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도진이 체리에게 오는데 현아와 도진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나 본데? 또다시 매번 꾸던 꿈을 꾸게 된 체리는 꿈속에서 이번엔 어떤 여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누구인지 알 것 같으나 체리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체리는 아빠에게서 문연아 선생님이 오빠 중학교 때 교생이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캐로가 크로우 카드의 기척을 느껴 향한 곳은 또다시 월봉사. 가까이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카드가 존재하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체리와 샤오랑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체리는 문연아 선생님을 보면 한양해지고 샤오랑은 아마도 체리가 마력에 끌려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청명 오빠에게도 한양해지는데 그건 샤오랑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마치자 갑자기 나무가 체리를 흡수합니다. 체리를 흡수한 카드는 더 리턴. 이 카드는 과거로 되돌려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마력이 세서 보통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 나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힘을 빌려 체리가 과거로 보내진 것. 과거로 보내진 체리는 그곳에서 오빠와 문연아 선생님의 첫 만남과 1년 동안 교제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학을 가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었죠. 과거로 돌아와 있는 체리를 본 문연아 선생님. 그리고 체리는 어떠한 힘에 이끌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체리는 크로우 카드를 봉인하는데 성공! 봉인된 카드는 샤오랑에게 향하고 샤오랑이 마력 소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타임 카드를 써서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체리를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것. 이후 학교에서 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체리와 샤오랑을 제외한 아이들은 점점 떨어지는 온도에 모두 심한 추위를 느끼다가 갑자기 얼어붙게 됩니다. 더 프리즈 카드의 지수로 체리와 샤오랑은 마력이 있어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카드는 샤오랑과 체리를 공격하고 얼음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샤오랑이 유인하기로 하죠. 계획대로 유인을 내고 체리는 봉인에 성공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체리의 미소에 볼이 발그레해지는 샤오랑.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생각하는 캐로. 내 능력은 아직 덜 돌아왔어. 유해. 크리스마스의 생일인 오청명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온 체리는 샤오랑과 메이링을 만나게 됩니다. 넷이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그곳에서 알바하는 오빠까지 만나고 어디선가 크로우 카드의 기척이 느껴지죠. 샤오랑은 타임 카드를 써서 시간을 멈추게 하고 체리는 슬립 카드를 써서 모두를 잠들게 합니다. 파이어리는 윈디나 워터리와 마찬가지로 4대 원소 중 하나인 고위 카드이며 또 공격 카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 카드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워터리와 파이어리의 힘은 호각지세이기에 윈디까지 합쳐 같이 사용해야 하죠. 하지만 2장의 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될 것. 그럼에도 모두를 지키기 위해 체리는 큰 결심을 하고 한 번에 윈디와 워터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2대1 싸움에서 패배한 파이어리는 힘을 잃고 그대로 봉인. 파이어리 카드를 손에 넣자 캐로의 주위에 빛이 나고 그의 심볼이 태양이기에 힘이 꽤 돌아왔습니다. 아직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지만. 이후 학교에서 간 딸기 농장 체험학습에서 더 록카드로 인해 건물 안에 갇히게 되고 특수 카드라 샤오랑도 푸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창밖에 있는 문연아는 체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그 도움으로 체리는 봉인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락카드. 도망치려는 것을 샤오랑이 막아내고 봉인 성공! 아이들은 무사히 창고에서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체리는 열이 나며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발불 현장에 가시는 아빠가 걱정할까봐 아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체리가 도지는 매우 신경 쓰이고 걱정스럽죠. 결국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도지는 텔레파시를 느낀 현아가 그에게 나타나 체리를 데리고 귀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도지는 왜 다시 돌아온 것이냐고 묻는데 현아는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온 것이라 답하죠. 체리는 집으로 와서 쉬고 도지는 갑자기 캐롤을 노려봅니다. 뭔가 눈치채고 있는 듯. 그 사이 크로우 카드의 기척이 느껴지고 체리는 미러를 이용해 분신을 만든 뒤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체리가 나간 뒤 도지는 죽과 약을 가지고 오고 그는 단번에 체리가 아님을 알죠. 그 녀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는 건 체리한테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네. 체리는 샤오랑과 메이링의 도움을 받아 카드를 봉인하고 카드는 샤오랑에게 향했지만 그는 체리에게 카드를 넘겨줍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전부 다 내 거가 될 테니까 보관 잘해둬. 고마워. 체리는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지만 아픈 몸으로 모리안 탓에 열은 더 오르고 또다시 체리 앞에 나타난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오셨어요? 아침부터 좀 걱정이 돼서. 엄마가 다녀간 뒤 체리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아침에 체리 상태가 신경 쓰였던 아빠도 귀가합니다. 어머니께서 오셨거든요. 아, 그랬어? 뭐야, 아빠도 엄마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체리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서 다 함께 전망대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보이는 건물은 꿈속에서 체리가 서 있던 곳. 거기다 이곳에서 알바를 하던 도진, 청명과 만나는데 그들은 캐로의 존재를, 체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하죠. 혼란스러워하는 체리에게 이것은 꿈이라고 말하는 캐로. 갑자기 바람이 일고 체리는 계속해서 꾸었던 꿈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령을 들고 있는 문연아 선생님과 그녀를 마주하는 체리의 모습. 그때 꿈속에 체리가 나타나 절대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고서 꿈속의 체리는 사라지고 체리는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체리가 더 드림 카드를 밟았기 때문. 캐로의 말에 따르면 드림이 보여주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닌 예지몽이라고 합니다. 하계회를 앞두고 체리네 반은 연극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체리는 왕자님, 샤오랑은 공주님 역할을 맡았죠. 체리와 샤오랑은 등교 시간 전에 만나 함께 연극을 연습하고 그런 둘을 보는 문연아 선생님. 이제 곧이야 라는 말과 함께 두 손에 원령을 꼭 쥐고 있습니다. 하계의 날이 다가오고 아리따운 샤오랑 공주님과 귀여운 왕자님 체리. 마지막 입맞춤만을 남겨둔 순간 갑자기 크로우 카드의 기운이 느껴지고 체리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식당해버립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무슨 카드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체리는 더 다크의 힘인 것을 알아내나 이름을 알아낸 정도로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순 없습니다. 그때 이 어둠 속에서 자신만이 빛나고 있음을 깨닫자 더 라이트 카드가 체리 앞에 나타납니다. 더 라이트는 책의 봉인이 풀렸을 때부터 체리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죠. 체리는 라이트와 다크를 동시에 봉인합니다. 두 카드는 체리가 자신들의 주인이 되길 바라지만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것은 유해라고 말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에게 연락을 받은 메이링은 다음 주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 메이링에게 떠날 준비를 잘하고 있냐는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샤오랑.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둘의 사이에 냉기만 흐릅니다. 체리는 메이링을 집에 초대하고 그녀가 샤오랑을 좋아하게 된 일에 대해 듣다가 갑자기 크로우 카드의 기운이 느껴지죠. 마력이 없는 메이링은 체리를 쫓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나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데려가고 이번 카드는 더 트윈. 샤오랑의 집이 두 채가 되며 집사인 웨이 왕까지 두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체리가 윈디로 하나를 잡아 봉인하려 했지만 둘을 동시에 잡아야 봉인이 가능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체리. 함께 무술 수련을 하며 자라왔던 샤오랑과 메이링은 신호가 없이도 동시에 트윈을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죠. 체리의 예상대로 합이 척척 잘 맞는 두 사람. 마지막 일격으로 트윈을 쓰러뜨리고 체리는 봉인에 성공합니다. 이후 출국날이 오고 메이링은 샤오랑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약혼자 하기로 했던 일을 다시 말해주며
샤오랑과 화해를 한 뒤 출국합니다. 또 똑같은 꿈을 꾸는 체리. 이번에 문예나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체리는 카드캡터가 되기 전 지수가 선물해 주었던 체리 인형의 옷을 보고 놀라죠. 꿈에서 보았던 그 옷과 닮아서. 캐로는 체리의 꿈속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놀라며 유해를 떠올립니다. 체리는 샤오랑, 지수, 캐로와 함께 청명 오빠의 양궁 결승전을 보러 가고 결승전 상대는 문연아. 캐로는 이곳에서 달의 힘을 느끼고 문연아는 마지막 화살을 쏠 때 무언가를 느끼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문연아에게 향한 캐로는 달의 힘을 쓰는 것이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하죠. 그녀에게도 무언가 소임이 있으며 캐로와 그녀 모두 체리가 잘 해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체리는 사라진 캐로를 찾다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집으로 향하려던 아이들은 크로우 카드의 기운을 느끼고 체리는 지수를 위험한 순간에서 구해냅니다. 이 힘은 더 얼씨. 더 얼티는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공격 카드로는 봉인할 수 없습니다. 체리는 문연아 선생님이 있는 장소만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무들도 모두 멀쩡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체리는 더 얼씨로 뛰어든 뒤 우드 카드를 이용해 붙잡아냅니다. 봉인 성공! 마지막 카드를 봉인하는 데 성공하자 캐로의 힘이 돌아와 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체리는 마지막 카드를 봉인한 기념으로 지수가 만들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옷은 꿈에서 입었던 옷. 체리는 유해에 대해 질문하고 그는 또 다른 크로우 카드의 수호자죠. 태양을 다스리는 봉인의 파수꾼 케로베로스와 달을 다스리는 심판자 유해. 책 표지 앞에 있는 마수가 케로베로스, 뒤에 있는 달이 유해인데 체리는 뒷표지에 달은 없었다고 하고 체리는 마지막 카드에 이름을 적어 넣으려 합니다. 이름을 적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죠. 갑자기 청명의 몸이 푸른빛으로 감싸지고 유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청명, 그가 바로 유해였어. 오래간만이다, 케르베로스. 캐로는 문연아가 가진 달의 힘 때문에 가까이에 있던 유해를 느끼지 못했고 유해는 혼자서 카드를 다 모으지 못한 자에게 최후의 심판은 의미 없다고 하지만 캐로는 체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샤오랑부터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나 단 한 번의 공격도 성공하지 못하고 더 타임 카드를 사용했으나 타임은 나보다 한 수 아래 카드야. 이제 끝이다. 시험에서 탈락하고 모았던 카드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은 체리의 차례로 그동안 꾸었던 꿈은 오늘을 말하고 있던 것. 체리는 청명 오빠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서 싸울 수 없다며 도망만 치지만 유해에게서 도망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유해를 다치지 않게 하며 상대할 방법을 고민하다 꺼낸 카드는 더 우드. 하지만 우드는 달의 속성을 지닌 카드라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체리가 패배 직전이며 다시 카드가 풀려난다면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재앙은 모두 있는 것. 크로우 카드 그리고 카드와 연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크로우 카드는 자신을 봉인해준 주인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데 최후의 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기에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해놓은 거죠. 체리는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치나 체리는 옥매어지는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들리는 노랫소리와 원령소리. 원령의 힘으로 체리는 다시 돌아오고 쓰임을 다한 원령은 사라집니다. 이는 체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크로우리드가 준비해둔 것. 힘을 낸 체리는 무적의 주문을 말합니다. 잘 될 거예요.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그러자 봉인의 열쇠가 빛나고 봉인을 풀자 새로운 힘으로 지팡이가 변하죠. 새로 바뀐 지팡이로 윈디를 사용하고 본래 윈디는 달 속성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유해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유해, 당신은 마법사 크로울리드를 아주 좋아하죠?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체리는 크로우리드에 아직 미치지는 못하나 노력하겠다며 유해에게 손을 내밀죠. 결국 유해는 체리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체리 앞에 나타난 크로우리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그녀 주변에 쌓아두었으며 체리가 그것을 잘 풀어내어 해피엔딩으로 이끌어왔다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태양의 힘도 달의 힘도 아닌 체리가 지닌 별의 힘이 깃든 마법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 힘을 소중히 지키라는 말과 함께 크로우리드는 사라지죠.
드디어 체리는 크로우 카드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도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사실 청명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체리가 크로우 카드의 주인이 되고 나서 모녀나 선생님은 다시 유학을 떠나고 샤오랑도 빠른 시일 내에 홍콩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죠.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체 모를 누군가가 체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방학이 끝난 뒤 개학하고 새로운 전학생이 왔습니다. 묘한 표정으로 체리를 쳐다보는 그는 에리얼 신. 그의 등장에 표정이 좋지 않은 샤오랑은 홍콩에 돌아가지 않고 당분간 머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 반에도 새로운 전학생 류미호가 나타났죠. 그녀를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도진. 집으로 돌아온 체리는 서랍 속에 크로우 카드 책이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내가 널 괴롭히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크로우 리드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서 책 표지에 체리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사쿠라네? 사쿠라야? 그리고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평범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었죠. 하늘에 소용돌이가 치더니 비가 체리를 공격해오고 크로우 카드의 소행도 아닐 텐데 이게 어찌 된 일? 체리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봉인의 열쇠를 사용하려 하지만 아무리 봉인의 죄를 외쳐도 지팡이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를 그치게 하지 못하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다음날 집으로 청명을 불러 유해를 깨어냅니다. 이번엔 유해까지 합류하여 다시 해결하려 하는데 공격에 유해가 당해버리고 캐로는 알 수 없는 힘에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결국 물기둥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려 위기에 빠진 체리와 동료들. 체리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갑자기 새로운 마법진이 생성됩니다. 그것은 크로우 리드와는 다른 것. 별의 힘을 지니고 있는 열쇠여, 진정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라. 너와의 계약에 따라 체리가 명한다. 봉인 해제! 새로운 주문과 함께 지팡이를 꺼내고 카드도 바꾸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크로우가 만든 카드여,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 너의 새로운 주인 체리의 이름 아래서.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바꾼 체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모두를 구하는데 성공! 마력을 크게 소모한 체리는 그대로 잠들어 버리죠. 계속해서 오는 잠에 체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학교를 하루 쉬게 됩니다. 체리가 이토록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지팡이와 함께 카드도 변해버렸기 때문. 거기다 그동안은 크로우 리드가 만든 크로우 카드 속 마력을 사용했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체리 카드로 바뀌게 되면서 체리의 마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리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캐로와 유해가 힘을 쓸 수 없었는데 그 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주인인 체리와 크로우 리드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역시나 새로운 전학생이 벌이는 일이었으며 그는 캐로와 비슷한 스피넬성과 도진인의 반에 새로 전학 온 류미호와 함께 지내고 있죠. 그런데 넌 남학생 교복을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잖아? 난 인간이 아니니까. 성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에리얼 씨는 크로우 리드의 환생이며 류미호 또한 본 모습은 유해를 본따 만든 루비문. 한편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곰인형을 선물로 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곰인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서로의 마음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 샤오랑은 자신이 만든 곰인형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청명의 질문에 갑자기 체리 얼굴이 떠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박차고 뛰어갑니다. 왜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내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건 오직 그 사람을 만날 때뿐이란 말이야. 하필 뛰어가다가 체리를 보게 되고 이 감정은 청명에게 느꼈던 감정과 동일했죠. 곰인형과 함께 나타난 유해는 샤오랑이 청명을 보며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그가 지닌 달의 마력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죠. 체리는 자신이 만든 곰인형을 청명에게 선물하는데 갑자기 곰인형이 거대해집니다. 마력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베기 위해 소드를 써야 하는데 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선 플라이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상태론 가능하지 않죠. 체리는 플라이 카드에게 부탁하여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플라이는 체리 카드로 바뀌면 체리에게 날개를 선사해줍니다.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 가능해진 체리는 소드를 사용해 귀를 베는데 성공! 곰인형은 작아지고 어떠한 종이를 주었는데 종이엔 크로우 카드의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청명은 요즘 들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잠이 오는 탓에 매우 힘들어하죠. 그런 청명에게 도진은 나는 네가 사라지는 게 싫다. 그리고 말을 더 이어가려 하는데 어김없이 방해꾼 류미호가 등장합니다. 도진은 청명의 정체를 알고 말해주려 하는데 매번 류미호가 방해하는 거죠. 류미호의 정체도 도진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에는 체리 집으로 찾아오고 계속 이렇게 지내다간 유에는 다시는 유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캐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상징은 태양이라 혼자서도 빛을 낼 수가 있지. 하지만 다른 빛을 받아야만 빛나는 거라 누군가의 마력으로 힘을 얻는 수밖에 없어. 이대로 가면 언젠간 난 사라지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청명도 사라지고 체리가 매우 슬퍼할 것이 분명. 유에는 적임자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누구인지 말해주진 않습니다. 치사해. 이후 크로우 카드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체리. 이전엔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카드들이 차가워졌다고 하죠. 크로우 카드는 크로우 리드가 남겨둔 마력을 원천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현재는 누군가의 방해로 크로우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었기에 잠들어 있는 상태라 그런 것. 만약 이대로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크로우 카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카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모든 카드를 체리 카드로 바꾸어야 하죠. 체리는 이전보다 마력이 늘어서 많이 졸려워하지 않지만 청명은 걷다가도 잠들 정도로 계속 힘들어하고 그런 그 앞에 에리얼이 나타납니다. 유해로 변한 그는 단번에 그가 크로우인 것을 알아보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유해와 캐로에겐 비밀로 해야 해 유해를 잠재우고 마력 소모가 심해 힘들어하는 그를 걱정합니다. 적임자가 주변에 있음에도 진짜 모습과 가짜 모습의 마음이 달라 선뜻 해결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가 내 존재에 관해 눈치를 채버리면 곤란해. 잠시 동안 날 잊어줘. 한편 홍콩으로 돌아갔었던 메이링이 잠깐 입국하고 샤오랑인 체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샤오랑인 체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샤오랑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나들과 메이링뿐. 그럼 우리 약속은 취소야? 메이링은 쿨한 척 이야기했지만 많은 상처를 받고 지수네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속상함을 토로하죠. 사실 그녀가 더 속상한 이유는 이러한 사실에도 체리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 한바탕 울고 털어낸 그녀는 다음날 다시 출국하기 위해 나서고 꼭 체리에게 고백 성공하라며 응원하고 떠납니다. 체리는 얼떨결에 오빠네 학교 행사 때 출품할 영화에 참여하기로 하고 에리얼은 자신의 집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해주겠다고 합니다. 스피넬은 체리는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 괜찮은데 도진은 다를 거라고 말하고 에리얼은 사실 도진이 와주기를 바란 것이죠. 다음날 영화 촬영을 위해 모두가 에리얼 집에 모이고 에리얼의 의자에 앉은 체리는 그 의자에서 크로우 리드의 기척을 느낍니다. 이후 곧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청명이 발코니 밑으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체리의 순발력으로 그를 무사히 받아냈지만 깨어나지 못합니다. 청명은 방으로 옮겨지고 한계에 다다른 그는 몸이 투명해지기까지 하죠. 이번에도 류미호가 방해하려고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지. 도진이 그녀를 쫓아냅니다. 사실 그녀는 도진이 가진 마력을 유해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 방해꾼이 사라지자 도진은 제대로 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청명이 인간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유해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도진은 청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전부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으로 이제 체리가 위험해도 자신은 알아차릴 수 없으니 유해 보고 꼭 지켜내라 말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도진은 유해에게 모든 힘을 넘겨주고 힘이 돌아온 유해. 그런데 체리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유해가 청명이 사라질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해는 체리가 울면 도진이 슬퍼할 거고 자신이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며 체리를 달래줍니다. 영화는 상영회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되고 유해에게 모든 마력을 넘겨준 도진은 오히려 졸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안쓰러워. 한편 체리는 소중한 청명과 유해를 잃을 뻔했기에 청명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체리의 고백을 들은 청명도 체리가 좋다고 말하지만 체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닐 거라고 말하죠. 체리가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은 아빠를 좋아하는 감정과 같을 거라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청명이 좋아하는 사람은 도진이라고. 사실 청명은 체리가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이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과는 다름을 알지만
자신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못 보고 놓쳐버릴까봐 체리가 슬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던 것. 체리는 계속해서 크로우 카드를 체리 카드로 바꾸어가고 있으며 마력도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크로우 리드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단호박 유해. 체리는 크로우 리드에 대해 궁금해하고 리턴 카드를 사용해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를 만나보겠다 말합니다. 리턴 카드는 마력 소비가 심한데 캐로가 월봉사 벚꽃나무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말했죠. 체리는 크로우 리드가 살아있던 과거로 오게 되고 그가 유해와 캐로에게 작별을 고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을 뜬다. 유감이지만 농담이 아니야. 크로우는 유해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캐로에겐 후보자를 정하는 역할을 주었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 행복하길 바랬죠. 또 체리가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크로우는 자신 없어하는 체리에게 그녀만의 시간을 열심히 살라고,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며 조언을 해줍니다. 크로우의 뜻을 깨달은 체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에리얼. 현생의 이름은 에리얼, 그리고 전생의 이름은 크로우 리드. 거기다 스피넬성과 루비본까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해와 달을 가려 모두를 잠들게 만들고 동이 틀 때까지 어둠을 걷어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계속 잠들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죠. 체리 카드를 사용해 에리얼에게 맞서보려 하지만 실력 차이가 심해서 상대도 안되고, 남아있는 크로우 카드는 총 8장으로 그중 에리얼을 상대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지도 몰라 체리는 한 번에 체리 카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크와 라이트 카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이트와 다크는 우리 휘하에 있는 첫 번째 카드. 체리의 마력은 아직 자기 카드로 만들기 어려운 걸까? 재차 시도해도 바뀌지 않고 체리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때 캐로와 유해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자신들을 체리의 지팡이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체리가 어둠을 걷어낸다면 다시 지팡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그 말에 체리는 모두를 잃을까 너무나 두려워하지만 체리에겐 무적의 주문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캐로와 유해가 체리의 지팡이에 힘을 더해주자 또 한 번 외형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 지팡이로 카드를 바꾸는 시도를 하고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믿는 마음과 크로우의 피를 이어받은 샤오랑의 도움으로 끝끝내 성공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카드를 사용해 에리얼이 만들어낸 어둠을 걷어내죠. 어머나, 다 풀려버렸네, 에리얼의 마법이. 이제 만족스럽지, 에리얼? 이제야 끝이 났어. 캐로와 유해도 지팡이 밖으로 나오고 모두들 깨어났습니다. 에리얼은 크로우 카드가 모두 체리 카드가 되어 끝이 났으니 안심하라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샤오랑의 고백. 난 널 좋아해. 뜬금없이 지금 고백이라고? 다음날 체리는 에리얼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주인이 바뀐 뒤에도 크로우 카드가 계속 살아있기 위해선 새로운 주인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으나 체리의 초기 마력이 너무 약했기에 무리하게 한 번에 바꾸는 일은 매우 위험했죠. 그래서 크로우 리드가 남긴 유언에 따라 카드를 바꿀 수 있게 사건을 일으켰던 것. 체리는 고마움을 전하고 모녀나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에리얼을 영국에서 만나 원령을 받아서 왔던 것이죠. 한편 유해는 환생할 것이면 왜 새로운 주인을 정하게 했냐 따져 묻고, 비록 전생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해도 나는 크로우 리드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싶었어, 크로우를. 에리얼은 이곳에 와 캐로와 유해를 만나서 너무 기뻤다고 말하죠. 그런데 청명이 체리를 가장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체리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체리는 샤오랑을 좋아하는 마음이 친구 이상이며 청명을 좋아하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샤오랑이 홍콩으로 떠난다고 하자 체리는 눈물을 보이는데 그때 갑자기 마법진이 그려지며 이름 없는 체리 카드가 나타납니다. 체리는 샤오랑이 떠나기 전 그를 만나러 오고 눈치말래 웨이왕이 샤오랑이 만들었던 곰인형을 무사히 챙겨와 체리에게 건네주며 서로의 마음이 맞닿게 됩니다.